제가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상속인분들을 만나뵈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저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렸어요. 부모님 집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제가 그거 사드린 거거든요. 또는 부모님께 빌렸던 돈을 돌려받은 것 뿐이에요. 그 증여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이 부분을 못 지키시면 다 소용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최소 세율이 1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억 원만 소명을 못하게 되더라도 바로 1,000만 원 내고 시작합니다. 가끔 여태까지 시중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 문제 없는 상태로 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주변에 조언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순간에는 10년치 계좌 내역을 쭉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내세금 한성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 이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꼭 지키셔야 될 3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금은 계좌 이체하는 순간에 모두 증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고객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정도 돈 가지고 세무서가 작겠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그 기준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몇백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몇천만 원도 굉장히 적은 돈이죠. 이 부분을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증여세법상 현금의 경우에는 엄격히 해석했을 때 이체하는 것만으로 모두 증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돌려주는 것도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즉 최악의 경우에는 줬을 때 그리고 돌려받았을 때 모두 다 2번 다 증여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용증 같은 것도 꼭 적법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제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준 생활비나 대학생 자녀에게 대신 내주는 등록금 등은 사회적 통념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주는 정도일 뿐이지 무조건적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체를 하실 때 기록에다가 꼼꼼히 어떠한 이유로 이체를 하시는 것인지 적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6년 전에 이체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우리가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과거 10년치 계좌 내역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빌려준 거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차용이라고 적고 누군가에게 차용하는지도 적으면 더 좋겠죠.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라면 누구 세금 대납 이렇게 짧게라도 적어두시면은 추후에 세무서로부터 이거 증여받은 거 아니냐고 소명 요청이 온다고 하시더라도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2번째, 국세청이 언제 10년치 계좌를 털어보는지 아세요? 가장 흔하고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시입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치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모두 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이 다가왔을 것 같을 때 증여를 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은 큰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상속세가 크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절대로 증여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니까 주의하세요. 자, 여기서 자녀 등에게 큰 금액으로 이체한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이게 증여가 아니냐고 연락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해서 소명을 못 하시게 되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산세도 내고요. 증여세 신고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세까지도 부과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세금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망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평소에 준비해두지 않으시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상속재산을 파셔야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죠. 3번째,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경우 어떻게 소명을 하면 될까요?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숫자에 대응하는 서류를 꼭 보유하고 있자는 겁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도 적용되는 법칙인데요. 어떠한 숫자가 있다면 그에 맞는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거 1억 원 빌린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려면 1억 원에 대응하는 그 차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속과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꼭 제대로 알아보시고 대비하셔서 현명하게 절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따봉도 한번 부탁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